이제 애터미는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로 배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로얄 클럽에도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애터미 안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나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성공의 법칙이라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시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카네기라는 사람 알죠? 철광왕.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죠. 지금 카네기 재단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다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카네기가 이제 늙어서 보니까 내가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내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또 성공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성공하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0번 다 성공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성공을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세까지는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60세까지는 뭐를 하냐면은 대개 일을 하죠.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좀 흉흉한 소문이 돌죠.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 하는. 그럼 이 노후가 몇 년이 되냐면 60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1%가 성공자예요. 부자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의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은 타계를 한 거예요. 돌아가셨어. 10%의 사람은 하루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이 통계가 터무니없는 통계는 아니라는 걸 느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년을 공부하고 30년을 일을 했는데도 대부분이 실패를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이 성공의 법칙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내 인생의 마지막 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든다고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 정복향의 원리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미 북쪽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북쪽을 향해서 가야 북쪽이 나오지 자기가 이쪽을 북쪽이라고 정해서 간다고 그래서 북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농장의 법칙. 농장의 법칙은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대로 정해진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지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한번 겨울에 벼를 키워보겠다.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 100% 실패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씨앗을 준비한다. 아니다. 씨앗을 살 돈을 준비한다. 아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농기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심고 세 번째 가꾸고 그러다 보면은 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거두어지는 거죠. 자, 거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거를 맨 먼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인생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종류가 확실해야 되고 양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 그럼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집에 살고 현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외식은 어디서 해야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부자. 집을 살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 사러 왔는데요. 그럼 묻잖아요. 어떤 집 사시게요? 좋은 집이요. 그럼 그 사람 집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사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되게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한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나는 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가 이게 참 막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90세 돼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이거는 못하면은 반드시 한이 맺히겠다 하는 거, 여한이 남겠다 하는 거,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 하지 않으면 죽을 때 한이 맺히는 거, 그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첫째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몸이라는 게 있어요. 몸. 보통 육이라고 하죠. 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몸이 요구하는 거. 몸은 건강하게, 또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관한 욕구가 바로 몸에 있는 거예요. 생명욕이라는 게. 자, 이 영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이 영에 속한 게 양심 같은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양심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요, 늙어 죽을 때 아이고 나는 참 불량한 놈이었다,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우리의 희노애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정이죠. 감정. 희노애락,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혼은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개 이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된다. 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슬퍼하다가도 아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막 기분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화내다가도 참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적 욕구,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혼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 봄에
쌀 10가마를 거두겠다고 생각을 하듯이 나는 인생 농사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집어넣을 것인가 복잡하더라. 왜 복잡한가 했더니 사람은 육과 영과 혼과 환경으로 되어 있고 각각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요 4가지가 골고루 만족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골고루 다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내가 결국은 인생 가을거지를 할 때 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로 엉겨 있어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 6이 있죠. 6은 살며, 영은 사랑하고, 혼은 배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공헌하는 삶. 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요, 잘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살 생각을 안 하면 배워서 뭐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자녀들이 기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아들 둘이 있거든요. 기가 살아있을까요? 죽고 있을까요? 제가 월급쟁이 17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벤처기업으로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망했거든요.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가.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새빵살이를 했어요. 그때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어느 날인가 정신값 주는 거 있죠. 예? 급식비. 그거를 아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아빠 급식비 내야 되는데 그게 15만 원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빠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학교를.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잠깐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급식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급식비 못 벌 풍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한테 줬는데 중간에서 샜는가 뭐 했는가 이걸 이제 좀 확인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한 3개월이 밀렸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얘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야 급식비를 그렇게 밀리면 어떡하냐 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그 뒤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한 지가 3개월 된 거예요. 아빠가 돈 없다는 걸 하니까 다시 얘기해봐야 또 아빠한테 스트레스만 준다고 생각하고 지가 스트레스 받고 말자 그러고 꾹꾹 산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야, 참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싶어. 어떻든 정말 내가 잘 살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참 답답한 청소년기를 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만 돼. 여기에서 진정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자, 내 마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기 받는다고 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악수하면서 회장님 기 좀 받을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가요,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을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우리 자녀들 얼마나 걱정을 하시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내가 죽어야 쓰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쓸데없이 살아가지고 너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제가 다시 재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기를 다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시 일어선다고 하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 맞지요? 그랬더니 맞지. 네가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춤이라도 추겠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다시 일어서더라도요, 옆에 기뻐해 줄 분이 있어야 지금 제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꼭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꼭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내가 너 잘 되는 곳을 봐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말도 잘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망 속에 있을 때는요, 희망을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 잘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 결심을 했다가 안 이루어지면은 절망이 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은 송축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나는 서민적인 게 좋아. 차가 크면 뭐해? 기름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나라 걱정도 하고요. 집 넓으면 뭐해? 청소하기만 힘들고. 누가 자기 보고 청소하래요? 자기가 청소 안 해도 돼요. 누구 시키면 돼요? 이웃집에 취직 못하고 있는 아주머니 취직시켜주면 돼. 이렇게 좀 살면 안 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화가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영화 속으로 홀라당 빠져들어가야 돼. 그래서 현실을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되느냐? 우리 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5천만 원씩이 들어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울까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날도 새기 전에 창문 열어봐. 왜? 자랑하러 좀 다녀야 되거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웬만한 피로감 다 없어져요. 우리 해모임이요, 이게 면역력 증강에 기가 막혀요. 피로 회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특별히 하나 소개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해모임 먹는 것보다도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오면요, 웬만한 잔병 다 없어져요. 어깨가 쑤시고 뒷골 땡기고 배탈 자주 나고 감기 잘 걸리고 이런 거 다 없어져. 우리 몸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꿔버리는지. 자, 여러분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빨간 석류알을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석류알을 어금니부터 아자자작 씹으니까 새콤하고 달콤한 그 석류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침이 안 나온다. 빨리 병원 가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석류를 직접 먹은 거나 석류를 먹었다고 생각만 하는 거나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바뀌겠죠?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바꿔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오는 삶을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화 속에 사는 거예요. 계속 영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끌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도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영자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소개 좀 해달라고 와봤어. 그 따위로 얘기하면은요 될 것도 안 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영숙이냐 빨리 와야 쓰겄다. 무엇인데 그러면 오면 얘기해 줄게. 얼른 와봐라. 뭔 일 터져버렸다. 내가 지금 한 달에 잘 들어라.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찌했었구나. 그래도 네가 먼저 생각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네가 안 온다고 그러면 나는 경자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떡할래? 요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번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그 포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 힘이 나가는 거예요. 치약을 하나 팔러 다니더라도, 칫솔을 하나 팔러 다니더라도, 라면을 하나 팔러 다니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5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인 줄 아느냐? 응? 100억을 투자해갖고 공장을 하더라도 한 달에 5천만 원씩 계속 집에다 갖다 줄 만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일을 한다고 했으면은 100억을 투자해갖고 하는 큰 공장에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의 자세, 회장님의 이 자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이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여기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하나 딱 바뀌는 순간에 엄청난 성공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봐도 대단해요. 정말 존경스러워. 굉장한 분들이 된 거예요. 그거는 생각 하나 바꾼 것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 몸은 따라서 바뀌어요. 아까 어떤 분 제가 만났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더라고. 내가 화장실 가는데 갈 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섰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남자분이에요. 한 40대. 그분이 저를 잡고 회장님 제가 성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칫솔을 50개씩 팔고 있습니다. 계속 가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애터미 칫솔 치약 장사로 이제 그 동네에서 이름이 나가지고 이제 지나가면 부른대요. 칫솔 떨어졌다고, 치약 떨어졌다고. 하루에 매일 50개씩 칫솔을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성공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공이 되냐고. 내 인생에 어떻게 성공이라는 게 있냐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뭘 좀 해보고도 안 하는 것만 확인하러 다녀.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거절당하면 거봐 안 된다니까. 안 되잖아. 전부 안 되는 거 확인하러 다녀. 안 되면은 그렇게 기뻐해. 왜? 자기가 확인하러 왔거든.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스폰서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거봐요,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떡하라고? 입이 있는데도 성공을 향해서 입을 열지를 못해. 눈이 있어도 화장품 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않아. 눈을 감고 있어. 귀머거리들도 많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귀를 틀어막고. 여러분들 한 사람만 일어서면 주변이 다 일어설 수가 있는데 돈을 요구를 해요. 애터미가 한 푼도 없어도 돼. 특별한 지식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핑계 댈 거예요? 초짜도 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해. 70 넘어서도 로얄 마스터가 돼요. 나이 먹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단지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도 없어. 붙들고 울어야 돼요. 내가 일어설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가족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부터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해서 한 편의 영화를 오늘 저녁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싶은 영화를 머릿속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의식주가. 근데 먹는 거, 입는 거는 되게 해결이 돼 있죠. 예? 너무 먹어서 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개는 주택 문제가 있어요. 주택 문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기본이야. 그렇죠? 차가 있어야 돼. 현금도 좀 있어야 돼. 그렇죠? 현금. 어떤 사람은 여기다 빚 정리 이렇게 쓰더라고. 자, 또 우리는 사랑하고 그러면은 효도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공헌하는 삶, 봉사도 들어가고, 또 배우고 그러면은 자녀 교육도 들어가고, 또 뭐 자기 공부도 들어가고, 또 뭐 또 들어가요? 여기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죠? 건강, 그렇죠? 건강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70평 아파트. 거기 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시외에다가 전원주택을 2층짜리를 마련하고 싶다. 자, 전원주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쓸 때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얼마 사이즈로, 집을 얼마 사이즈로, 언제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25평 전세.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죠? 10점 만점에 1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집 10점 만점이 되려면은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 적는 겁니다. 현금. 현금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예. 마이너스는 아니고, 예, 다행이에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마이너스만 아니면은. 그럼 현금 얼마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통장? 10억. 예. 자, 하여간 뭐 그렇고, 효도. 전화 잘 하고 있어요? 엄마가 세일즈 마스터. 효도 제대로 했네. 효도 제대로 했어, 제대로. 9점. 예? 노후 대책 다 끝난 거야. 엄마 노후 대책 그냥. 엄마가 스스로 벌면 딸이 줘가지고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효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9점, 9점. 엄마가 저기 샤론 노즈를 가가지고 월천을 넘어가는 순간에 10점 만점이야. 노인네 1,000만 원만 있으면요, 그 동네 그냥 여왕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봉사. 자, 자기가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지. 자녀 교육. 애들은 공부 잘해요? 참 괜찮은 집안이네.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집안.
공부 잘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애터미로 온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아주 복받은 집안이에요. 예. 뭐 교육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9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 검판사 됐으면은 1점. 요 사자가요, 앞으로 이게 거의 죽을 사자예요. 이 사자 붙은 직업 중에 교사, 뭐 의사, 판사, 뭐 변호사, 뭐 변리사 뭐 있잖아요. 그 사자 붙은 직업들이 앞으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사자 붙은 직업 중에 앞으로 쓸만한 직업은 판매사밖에 없어.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연결을 해보면은, 아유, 희한하게 나오네, 오늘은 그림이.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면은 이게 이 인생의 수레바퀴인데 이게 잘 안 굴러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0점 만점으로 하면은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죠. 잘 굴러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다가 한 편의 영화로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 남편은 벤츠 S500을 쭉 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또 해외 가서 뭐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자녀들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또 친구들이 아프고 또 친척들이 아프고 이웃이 아프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자 이거예요. 친구가 아프면은 가가지고 눈물만 찔찔 흘리다 올 것이 아니고, 친구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선 1,000만 원 놓고 간다. 너는 네 몸만 생각하고 빨리 일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누가 기쁘겠어요? 받는 그 친구도 기쁘지만은 준 본인이 더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노는 제가 다 책임져. 제발 좀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 이거야. 줘보면은요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줘야 돼요. 여러분들 잔뜩 쌓으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주려고 버는 거예요. 응? 돈 벌어서 남 주나가 아니고 돈 벌어서 남 주자예요. 주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정말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한편의 영화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은 이 영화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영화 속에. 내 이게 균형 잡힌 삶.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비전. 이 비전 속에, 꿈속에 이게 살아야 돼요. 내가 비전을 한자로 몽상 그래요. 몽상. 중국말로 번역하면은 몽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가 현실이야. 현실.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은 빨리 마음부터 정신세계부터 이 비전 속으로, 몽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면서 이 현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전 속에 끝까지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따라 올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비전 속에 버텨나가는 거예요. 계속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의 말은요 힘이 있어요. 자기한테도 힘이 있고 남한테도 힘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도요, 여보 당신 벤츠 S클래스 사줄게. 5년 안에 사줄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긴가민가 하면서도요 진짜 사주려나 그러고 슬슬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가 안 되고 진짜 큰 소리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돌아서요, 도와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은 현실이 이 꿈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 오늘 밤에 그 꿈을 모두 꾸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